배달한 집이 현금으로 계산을 해서 돈을 갖다 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신우이 식당에 단체 손님들이 온 거예요. 신우는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일하더라고요. 주방에선 신우이 남편이 정신없이 일하고 있고, 몰래 돈만 놓고 가야겠다 하고 발 빼려는 순간 신우이와 제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언니 어디 가요? 지금 정신없이 바쁜 거 안 보이세요? 좀 도와줘요. 저기 테이블 정리 좀 빨리 해주세요. 하더니 다시 정신없이 서빙하더라고요. 아니, 식당이 잘 안 돼서 있던 직원도 내보냈다고 하지 않았나? 내가 왜 도와줘? 이러고 있는데 겁나게 눈치 빠른 신우이가 그새 눈치챘는지 얼른 앞치마와 행주를 가져다 주며 제 목에 앞치마를 둘러서 허리에 묶어주면서 행주를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언니, 저기 테이블 정리 좀 해주시고요. 저기 3번 테이블에 사이다 한 병 갖다 주세요. 하며 씩 가버리더라고요. 상황이 너무 심각하게 바빠 보여서 저도 그동안 정이 있던 건지 할 수 없이 일을 돕게 됐어요. 테이블 정리, 서빙, 설거지, 마감 청소까지 다 해줬는데 신우이는 갈 때 언니 고마워요 하고 끝이더라고요. 한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보상도 없으니 기운 빠지더군요. 그러면서 점점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는데 이게 다 남편 눈 때문이란 생각을 하니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간절하게 부탁할 때는 언제고 그렇게 부려먹고 수고비 한 푼 안 준 신우이 부부도 못돼 먹었고 남편이 제일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바로 전화를 했죠. 너 어디야? 나를 여기다 버려두고 너 어디 가서 뭐하고 있는 거야? 나? 바쁘다고 했잖아. 아이씨, 너 때문에 죽었잖아. 내가 화내면서 다그치니까 남편이 PC방이라고 하네요. 정말 피가 거꾸로 쏟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너무 열이 받아 두 눈을 감았어요. 그때 당시 정말 누구 하나 걸리면 작살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오자마자 부랴부랴 짐을 쌌어요. 잘못 생각했어요. 합가를 할 거면 차라리 친정 가서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어차피 방 한 칸에 사는 건 마찬가지고 남편은 지금 지 엄마랑 같이 살고 여태껏 제가 돈 벌어오니까 이 생활이 너무 편해진 것 같았어요. 미친 듯이 짐을 싸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너 지금 뭐하니? 어디 가니? 갑자기 이 밤에 왜 짐을 싸? 저는 아무 말도 않고 묵묵히 짐을 쌌어요. 제가 대답도 없자 어머님은 남편한테 연락했는지 허겁지겁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짐 싸고 있는 제 손을 붙잡으면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왜 짐을 싸는 거야? 친정집으로 들어가. 당신 여기 있으면 마음 편해서 사업이고 뭐고 계속 이러고 살 거야. 그리고 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안 돼. 절대 안 돼. 넌 어떻게 된 게 너만 생각하냐? 내가 처가 들어가면 장인 장모님이 날 곱게 보시겠어? 내가 눈치 보며 사는 꼴을 보고 싶은 거야? 우리 부모님이 당신 논다고 눈치 한번 준 적이 있어? 우리 아빠하고도 친하잖아. 대체 왜 이렇게 못 가게 막는 건데? 암튼 안 돼. 너 나가기만 해봐. 그러면서 제가 싼 짐을 도로 풀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짐을 다시 꺼내는 남편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서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보고 있던 어머님이 너는 현석이가 왜 그러는지 정말 모르겠냐? 이 밤에 네가 짐 싸서 친정 가면 사돈이 얼마나 걱정하겠으며 갑자기 왔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겠니? 남편이 기를 쓰고 반대하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남편은 친정아빠와 정말 친하고 사이가 좋았거든요. 같이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둘이서만 캠핑도 갈 만큼 사이가 좋은데 이렇게까지 정색을 하면서 못 가게 막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몇 달째 놀면서도 저희 부모님 단 한 번도 남편 눈치 준 적 없고
오히려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냐면서 다독여주셨던 분들인데 그래도 부담이 되어서 그러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또 어머님이 남편 기죽게 친정 가려고 한다면서 뭐라 그러시는데 정말 이제 대꾸도 하고 싶지 않아서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마침 남편도 속이 상했는지 나가서 술 마시고 많이 취해서 들어왔어요. 기회를 봤다가 새벽에 아이 들쳐업고 간단한 옷가방만 챙겨서 몰래 나와 친정으로 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잠에서 깼는지 계속 전화에 메시지에 핸드폰이 난리가 나더라고요. 시간도 늦었고 남편도 취한 상태라 맨정신일 때 얘기하자 싶어 전화기를 꺼놨어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켰는데 부재중 전화만 36통이 왔더라고요. 이 시간쯤이면 어머님이 콩나물국 끓여서 대령해서 한 사발 들이키고 정신 좀 차렸겠구나 싶어 전화했죠. 새벽에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했어? 라고 하니까 야, 너 기어코 갔냐? 너도 참 대단하다. 넌 남편이 초가에 얼굴도 못 들고 있는 꼴을 봐야겠냐? 단말 말고 장모님께 아무 말하지 말고 당장 들어와 하고 아침부터 소리 지르며 난리치길래 바로 끊어버리고 잠시 차단해뒀어요. 친정엄마도 깜깜한 새벽에 도어락 누르고 들어오니 깜짝 놀라서 잠도 다 깨서 밤을 꼴딱 새셨죠. 걱정하면서 물어보시길래 상황 설명드리고 당분간 여기 있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봤고 취업 자리를 알아보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기에 단기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을 했죠. 그런데 며칠 뒤 지방에 계신 친정아빠한테도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일할 때라 전화 받을 상황이 안 돼서 못 받았는데 나중에 퇴근하면서 확인해보니 정말 수십 통이 와 있더라고요. 분명 남편이 아빠한테 전화해서 저 좀 설득해서 다시 시댁으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아빠한텐 죄송하지만 계속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좀 쉬려고 소파에 누웠는데 핸드폰을 보다가 아빠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메시지에는 혜선아, 시집살이가 웬 말이냐? 전에 내가 1억 도와줬는데 집 안 구했어? 연락 좀 해줘라. 저는 메시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 친정아빠께 전화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지난번에 엄마한테 들었는데 강서방 사업망해서 집도 내놨다며. 안 그래도 걱정되고 많이 못 도와주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었는데 마침 강서방이 따로 전화해서 1억만 도와달라고 하더라. 네 엄마 알면 안 돼서 내가 작은아버지한테 사정 말하고 빌려서 강서방 빌려줬어. 근데 그걸로 집 얻은 거 아니었냐? 1억이요? 아빠, 그 말씀을 왜 안 하셨어요? 언제 빌려주셨는데요? 그게 아마 집 내놨다고 했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말이 없길래 그 돈으로 이사한 줄 알았지 아빠는. 친정아빠 말을 들어보니 이미 저희가 합가하기 전에 빌려주신 거였어요. 친정아빠 생각엔 사유가 전화한 걸 보니 저에겐 비밀로 하고 싶던 것 같아서 비밀 지켜주셨던 거였고요. 당연히 그 돈으로 집 구해서 들어갔을 거라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친정에 와 있고 그동안 엄마는 제가 시댁살이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타지에서 고생하시는 아빠 걱정하고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혹여라도 아픈 몸 겨우 나아졌는데 근심 걱정에 다시 건강 안 좋아지실까봐 말씀 안 드리고 있었고요. 아빠는 남편에게 1억을 빌려줬으니 당연히 집을 구했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아빠와 통화를 끝내고 나니까 그동안 개고생한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시댁에 들어온 첫날 어렵게 마련한 집을 팔고 세 식구가 다닥다닥 붙어 겨우 누울 수 있는 단칸방에 누워있던 그 참담했던 그 기분. 시어머니 잔소리와 눈치 보면서 직장 다니면서 생활비 대고 반찬까지 다 해다 바쳤던 희생.
참을 수 없는 분노감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방에 들어가 입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었어요. 실컷 울고 나니 정신이 좀 들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심정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시댁에 가서 다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철저하게 다 탈탈 털어버리자고 생각했어요. 제가 방에서 우는 소리를 듣고 계시다가 잠잠해지자 엄마는 문을 열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벽 보고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보시고 놀라셨는지 혜선아 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이야? 아빠가 무슨 말 하셨어? 엄마, 난 여태껏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 거지? 그냥 성실하게 회사 다니면서 희진이 잘 키우고 싶었을 뿐인데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누구보다 열심히 잘 살았어.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야. 다시 일어서면 돼. 아빠가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넋이 나가 있는 거야? 엄마, 강서방이 나 몰래 아빠한테 1억을 빌려갔대. 내가 집 날아가서 살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발 동동 굴리고 있을 때 강서방은 아빠한테 돈 빌렸다더라. 아빠는 그 돈 우리 살집 구할 때 쓰려고 하는 줄 알고 작은 아빠한테 빌리셨대. 작은 아빠도 대출 받으면서 빌려주셨다 하고. 근데 난 그런 돈이 있는 줄 방금 알았어. 강서방은 그걸로 뭘 했던 걸까? 뭐? 돈을 빌려? 강서방은 그 돈으로 뭘 한 거래? 그런 돈이 있으면서 시댁으로 들어가게 했던 거야? 내 이놈을 그냥. 엄마는 강서방과 사돈 가만 안 둔다고 씩씩거리면서 당장이라도 뒤집어 엎을 기세로 옷을 챙겨 입으시더라고요. 저는 엄마를 붙잡으며 엄마 진정해. 나도 생각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가서 머리채를 다 쥐어 뜯어버리고 싶어도 시원치 않을 것 같아. 근데 그걸로 끝나면 그동안 내가 당한 게 너무 억울해서 안 될 것 같아. 나 이혼할 거야. 괜찮지? 희진이 내가 잘 키울게. 그런 아빠 밑에서 희진이 크게 둘 수 없어. 아빠가 빌려준 1억은 물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까지 모두 다 탈탈 털어서 받아낼 거야. 근데 1억은 어떻게 받지? 강서방 쪽에서 우리 잘 살라고 아빠가 갚는 조건 없이 그냥 보내준 거라 우기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엄마는 바로 핸드폰을 꺼내 아빠한테 전화하셨어요. 여보, 혹시 강서방한테 돈 빌려줬을 때 증거자료 같은 거 안 해놨어? 증거자료? 통장에 찍힌 거밖에 없지. 아, 그 안방에 내 서랍장 2번째 칸 열어보면 차용증과 깍 써있어. 한번 찾아볼래? 흰색 편지 봉투에 넣어놨을 거야. 엄마는 전화를 끊으시고 바로 안방으로 가 아빠 서랍을 주섬주섬 뒤져보시더니 찾았다! 하고 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씩 웃으면서 종이 2장을 보여주셨어요. 이거 봐라. 네 아빠가 혹시 몰라서 차용증을 써놨단다. 이건 각서인가 봐. 여기 친필각서에 사인의 지장까지 다 있네. 예전에 엄마 지인이 사위한테 돈 빌려줬다가 딸까지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자식이라고 하지만 차용증 같은 거 받아두라고 하라고. 그래서 예전에 아빠한테도 말해놨다 하셨어요. 정말 다행히 이렇게 증거를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엄마는 저에게 주시며 나중에 돈 돌려받을 때 이거 증거로 써. 종이를 보니 차용증과 2년 내에 갚겠다는 내용의 친필각서까지 해놨더라고요. 집을 완료 날짜까지 딱 적혀 있었고요. 혹시 몰라서 공증도 받아 놓으셨대요. 다음날 바로 이혼 소장 써서 시댁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남편 목소리도 듣기 싫어서 문자로 그동안 아빠한테 1억 빌려가 놓고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당신 엄마한테 시달리면서 개고생했다고 생각하면 분이 안 풀려. 날 속인 것도 모자라 돈 벌어바쳐 음식해다 바쳐 당신 동생 가게에서까지 무일푼으로 일했어. 그 고생을 다 시켜놓고 당신은 끝까지 나를 기만했고 더 이상 당신처럼 뻔뻔한 인간과는 못 살겠어. 이혼 서류에 소장까지 보냈으니까 잘 받아보고 법원에서 봐 라고 보냈죠.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한 10분쯤 전화가 오더라고요. 처음 몇 번은 전화를 안 받았어요. 몇 시간 뒤에 다시 전화가 오길래 받아봤죠. 혜선아, 내가 말 못한 건 미안해. 그런데 나도 잘 살아보려고 했었다니까. 세상에 내 맘 같지 안 되는 걸 어떡하냐 그럼. 좀 이해해주고 넘어가줘라. 아빠한테 빌려간 돈은 대체 어디다 쓴 거야? 그 돈 아빠가 작은아버지한테 빌리신 건데 작은아버지도 아빠가 하도 사정하셔서 대출받아 빌려주신 거야. 한 달 이자만 얼마나 나오는지 알기나 해? 그 돈 어디다 썼어? 아빠가 나 살 집 얻으라고 주신 돈 어디다 썼냐고. 다 우리를 위해서 썼어. 뭘 자꾸 따지고 그래. 자세히 얘기하면 네가 뭐 알아듣기나 해? 뭘 알아야 사업 얘기도 상의하던가 하지. 그래. 우리 아빠한테 나 속이고 몰래 빌려간 돈으로 뭐 했는지 말조차 안 하겠다. 그럼 끝까지 가야지 뭐. 당신은 방금 마지막 기회도 날렸어. 앞으로 변호사 선임할 거고 당신 연락처는 차단할 거야. 준비 잘해야 될걸. 당신 내가 아주 먼지까지 다 털어버릴 거거든. 변호사랑 얘기하던가 알아서 해. 법원에서 보자. 하고 끊었어요. 남편은 다시 전화하고 문자하고 난리가 났죠. 저는 차단하고 다운받았어요. 그런데 참 양심은 있는 건지 소심한 건지 저희 부모님께는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아니 못하는 거겠죠. 집으로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법원까지 가게 됐죠.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에게까지 속였으니 용서고 뭐고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작정하고 나갔죠. 결국 아빠가 빌려준 돈 1억은 차용증 등 증거가 되어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아빠한테 사기친 것까지 사기죄로 넣으려고 했는데 부모님도 아이 아빠인데 애 생각해서라도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는다 하시길래 고민하다가 아이 양육비를 일시불로 요구했어요. 원래 양육비는 일시불로 지급은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사업 준비한다고 일 안 하고 있고 요즘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도 많다 하는데 제가 이 남자를 어떻게 믿나요? 재판으로 질질 끌면 변호사 선임까지 비용도 만만치 않고 시어머니가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셨기에 일시불에 합의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는 줄 아세요? 시댁집 팔았어요. 시댁은 서울에 있는 빌라였는데 재산이라고는 그 집 하나가 전부였어요. 그렇게 두 모자는 시누이 가게에서 시어머니는 청소, 남편은 설거지 담당으로 일 도와주고 있다네요. 장사가 잘 되는 편도 아닌데 당장 어디 가서 일할 처지가 안 되니 거기서 일 도와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누이 남편의 완고한 반대로 같이 살지는 못하고 제가 돌려드린 위자료로 원룸 하나 구해서 시어머니랑 남편 둘이서 같이 산다 하는데 시어머니가 매일 밤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오열하고 못 살겠다 하면 난리를 치기도 하고 어떨 땐 오열하다 쓰러져 잠들기도 하신다 하더라고요. 저는 이혼 후 친정 근처에서 다시 재취업했어요. 아무래도 엄마 혼자 계시니까 같이 살기로 했고요. 엄마가 아이 돌봐주시니 저도 마음 편히 일하기 좋더라고요. 엄마도 혼자 계셨을 땐 적적하셨는데 손주가 있으니 요즘엔 바쁘다면서 생활에 활력이 생기셨어요. 저는 충분히 기다려줬고 그 시간과 기회를 날린 건 전 남편이라 생각하네요. 이젠 떼어내고 제 인생만 챙기려고요. 무슨 상황이 오든 상종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